네네. 네,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김규표입니다. 저기 이문정 동부지검 검사장님, 네, 추미애 위원장이 아들 사건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여권 무효화 이런 좀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황당합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고발받는 사람을 다 여권 무효화 조치합니까? 답변하시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아실 특히 거라고 이 생각하는데요. 건은 2020년 9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이고, 항고를 하니까 2022년 6월 7일, 그때는 윤석열이 이미 대통령에 취임을 한 이후입니다. 2020년 6월 7일 항고 기각이 된 사건이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대검에 재항고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문정 검사장님, 지금 재항고는 법률로서는 없고 뭐 내부 예규 정도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죠. 네, 항고 기각된 사건은 통상 재정 신청을 하든지 재항고 사실상 가끔 인정해주는 재항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일반 국민들은 재정 신청을 대부분 하고 있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검에서 이거를 어차피 재정 신청 가면 안 받아줄 것 같고 대검에서 이거 좀 결론을 바꿀 수 있겠다 싶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저는 그 대검에 재항고를 한 이유가 완전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검에서 재기수사 됐잖아요. 예? 네. 그게 이게 뭐 재기수사 명령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추가로 해서 혐의 의미를 가리라는 거지 기소하라는 건 또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권 무효화 얘기는 약간 지나치신 그런 말씀. 사안이니까 2022년 11월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 대검이 검찰이 이미 윤석열의 졸개가 돼서 미안한 표현입니다. 검찰 와 계시는데 정적주기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검에서 이렇게 재기수사된 사건을 가지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리에 맞는 소지가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당연하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미 무혐의 항고 기각까지 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건 제기되면 철저하게 게다가 지금 수사하게 문제는 뭐냐면 되겠습니다. 수사 종결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수사를 결국 이렇게 2020년 무혐의 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5년째 지금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 중지가 돼 있는지 참고 중지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은 수사가 진행돼서 종결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목에 뭐 걸린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고 무혐의인 사건이라도 이거는 삶이 불편해지고 핍박해지는 거예요. 검찰에서도 앞으로 사건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중앙검사장님, 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입건이 됐죠? 고발됐기 때문이죠? 네, 고발장 그 고발 누가 한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했죠? 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보십시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중기 특검을 왜 고발한 것 같습니까? 뭐 고발을 왜 했는지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 아니고. 이 사람이 개인이었으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했을까요? 민중기 특검이 당연히 지금 특별검사로서 수사를 왕성하게 하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수사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특검 자체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제도상 고발됐으면 수사를 당연히 입건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당장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 있으면 특검 기간이 끝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의도하는 대로 특검을 흔들기 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수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검 기간이 끝나고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의견이 어떠세요? 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증인석으로 나와주시죠. 잠깐 좀 멈춰주십시오. 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께서 구치소 접견내요. 페트병에 담아서 술을 가져와라. 검사하고도 얘기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라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언론 보도 내용 제가 처음 듣고요. 제가 그럼 그 질문 여러분으로 확인해 보니 뭐 가짜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허락한 사실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잠깐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이화영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구치소에서 자료 제공 요청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이화영 증인이 이른바 연호회 뭐 술파티라고 하는 그 사건 수차례 연호회 술파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진술 세미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특가법 뇌물 이걸로 수사 중이었나요?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2024형제 1호 7405 특가법 뇌물 사건으로 계속해서 피신조서 같은 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계속 보안 수사 명목으로 또 아니 지금 이미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계속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별건으로 뭐 위중교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참고인 형식도 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의미가 없고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실에서 먹었습니까? 예,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어떻게 보급이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술을 그 페트병 같은 거 해서 종이컵에 각 이렇게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2인 자, 예 페트병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그때 박상용 검사도 술을 먹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잘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도된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이네요. 그날 5월 17일 날 오전에 김성태가 접견하면서 저는 페트병인지 네.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 소주병 채로 들어온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럼 페트병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 횟수는 뭐 수백 회라고 생각합니다. 100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박상현 검사는 외부 음식이 맞냐는 저희 질문에 처음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에서 돈을 내서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검찰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돈을 내서 낸 음식이 이화영 증인이 당시 먹었던 음식 중에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박상웅이라는 사람이 그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쌍방울 측 임직원들 2, 3인 많게는 7명까지도 항상 와갖고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인 박상웅이 저한테 늘 자랑했고 뭐라고 자랑하던가요? 오늘은 뭐 김밥을 사왔습니다. 오늘 떡 사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커피 같은 것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그 법무부 실태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김성태의 생일날에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박상웅 씨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들고 와서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외부 음식을 먹은 것은 명확하고 그것이 실제 검찰청에서 내서 실제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검찰청에서 준 거요? 검찰청에서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도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만 김성태가 돈을 내서 들어온 음식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박상훈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쌍방울 직원들이 계속 나와 있었다는 건데 네. 그 김성태가 출장할 때마다 쌍방울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까? 항상 나와 있었고 우리가 출정돼서 나가면 미리 와갖고 다 준비를 했었고 1313호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해갖고 우리들 먹고 같이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출입을 또 어떻게 통제돼서 들어오는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없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후에 계속. 네, 수고하셨습니다.